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이사건이죠? 자, 문제요. 35번 한번 보세요. 35번을 보면,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철거를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지상권이 없는 경우는 이 말이죠. 철거를 거절, 그러면 지상권이 있다는 거죠. 철거를 거절하면 지상권이 있죠. 철거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니까 철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1번 갑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럼 뭐 지상권이 아니고 일반매죠. 갑이 건물을 축조하고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토지만 정당받았죠. 토지만. 그러니까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법정 이상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묻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2번 을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3번 갑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4번 갑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5번 을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뭐 볼 필요 없죠. 아무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법정 이상권이죠. 그러면 2번의 경우는요 저당권이 실행 줄고 그러면 366조. 자 35번 보고 있어요. 3번은요 전세권이 설정됐죠. 누가 법정 이상권 지대요? 누가? 전세권 설정자 305조. 그다음 4번하고 5번은요. 매수 가운데 옆에 을이 토지를 매수, 건물을 매수. 그럼 매매죠. 그러면 관습상. 지금 이해됐죠 지금? 뭐 간단하잖아요. 자 36번은요. A 소유 토지와 그 지상 Y 건물 중 이렇게 됐죠. A 소유 토지와 건물 중 그 말이지 X하고 Y가 있다 해서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죠. 알겠죠? Y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다시 C에게 매도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니까 경매되었다. 지상권에 관해서 현재 아무런 느낌 없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A예요. 그러니까 A의 토지하고 뭐가 있다? A의 건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A의 토지하고 A의 건물인데 X하고 Y잖아요. 뭐 따질 필요 없죠. 그걸 우리가 문제 보면 X하고 Y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위에는요. 그러니까 그냥 A 토지 위에 A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Y 건물이 경매돼서 건물이 누구게 됐다? 건물이 지금 누가 됐다? B게 됐다 이 말이 건물이 B. 머리를 해서 경매 366이죠. 그 다음에요 건물 B는 또 건물 또 누구한테 했다? 또 C한테 갔다 C한테 이렇게 갔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갔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럼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요 AA에서 AB로 바뀌었죠? AB로 바뀌면 B가 뭐가 있다? B가 지상권이 있죠. 자요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하고 이전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왜요? 이 사람이 지금 A가 여기 B가 이렇게 A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네.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B가 지금 C한테 건물 처분했죠. 건물만 등기하면 안 되지. 뭐도 등기해야 돼? 지상권 등기도 아까 우리 했잖아요.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다. 그럼 이 사람은 건물만 소유자가 되죠. 아직은 지상권자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해가지고 A가 C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이치기에 반한다. 왜냐? C는요 B를 대위해서 A한테 너 빨리 B한테 등기해. B 너 나한테 빨리 이전 등기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죠. 1번. 2번요 C는 A에게 직접 자신 명의로 그건 안 되지. 알겠죠? 그래서 직접 자신 명의로 안 된다. 3번요 B가 지상권자인데 C에게는 건물만 매도했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틀렸죠? 어떻게 할 수 있다? C는요 B를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고 B한테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아니죠. B가 지상권자죠. 지금 현재 누가 지상권자다? B가 지상권자죠. 5번 C는 지상권자이므로 틀렸죠.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지상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37번은요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그 대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 후 을의 저당권의 시행으로 대지가 정에게 매도하게 됐다. 이 경우 병의 지휘관의 설명으로 팔레트 중 부합한 것을. 이것은 약간 이런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결론만 보면 되는데 아까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에만 을이 저당권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건물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있다겠죠? 우리 이렇게 저당권이 있는데 건물이 여기서 이렇게 매매로 해서 매매를 해서 A로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는 2월 1일, 3월 1일. 그러면요, 이렇게 맨 처음에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는데 저당권의 경매로 바뀐 게 아니고 매매로 바뀌었죠?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일단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있어. 그러니까 A는 건물의 소유자면서 여기다가 A가 2순위로 뭐가 있다? 지상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너무 크게 보지 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 봐봐. 우리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뭐 이런 봐봐. 항상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꼭 경매를 해야 되나요? 이러면 은행이 우리 집에 경매해? 안 하잖아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면은 366조지만 지금 저당권 경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건물이 똑같다가 건물이 소유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이제 지워봐. 그러면 매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는 뭐가 있어? 이미 이 땅에는 저당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관습상 법정 지상권, 지상권이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돈 안 갚으니까 이 저당권자가 뭘 한다? 임의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임의 경매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뭐가 된다? 저당권이 뭐가 돼?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래? 소멸해. 소멸하면서 동시에 뭐가 생긴다? 여기요, 여기 이렇게요. 여기 이것을 이렇게 병이 경락인이죠. 경락인이고 이 A 있죠? A 이렇게 있죠?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한다? 366조 뭘 한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니까.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와서 그렇지. 어려운 말인데 봐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의 경매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저당 꼭 우리가요, 여러분 그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사고 팔고 해? 저당권이 있는데. 하잖아요, 우리. 왜요? 소유권은 갚고만 넘어가니까. 을고가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이 있어도 집 팔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저당권인 상태에서 집 팔았다 이 말이지. 그럼 그 집 땅에는요,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땅에 또 지상권 생기죠? 그러니까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거 아니에요, 2번. 알겠죠? 그럼 여기서 법정 지상권이 있다가 나중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가 되겠죠? 그러면 토지하고 지상권과 같이 저당권하고 지상권 다 없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 이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법정 지상권 뭐다? 366. 그러니까 일단 저당권을 잡고 난 다음에 매매가 되죠? 그럼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생기다가 다시 경매가 되죠? 366조가 생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병은 의뢰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게 맞죠? 맞지만 여기 취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알겠죠? 병은 대주의 아무런 권리도 틀렸죠. 법정 지상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이쪽으로 다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대주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갑이죠. 갑갑은 그러면 그 대주는 의뢰계 저당권이죠. 저당권 취득한 다음 그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죠. 여기 건물이 병이네요. 여기 병한테 매도했죠. 병한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병이 되겠네. 병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병한테 매도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병이 되겠네. 여기도 이렇게 병이 되겠네. 우선 알겠죠 지금? 다시 읽어봐. 병은 의뢰 저당권. 을이 경매하게 되면 병은 366조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366조가 돼 있네. 돼 있죠? 2번 병은 아무 권리 못 건다. 지상권이 있다니까. 3번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관습상 법정 지상권 취득해. 이건 맞죠? 봐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여기 관습상 법정 지상권 매매니까. 알겠죠? 관습상 법정을 취득하고 계속 아니지. 저당권이 1번이고 지상권이 2번이니까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한다? 소멸하죠. 그래서 이를 계속하여, 그게 틀렸어. 취득하고는 맞아. 취득하고 동일하며 써 을이 저당권 실행하면 간섭상 법정 지상권은 소멸하고 관습상 법정 지상권 소멸하고 동시에 366조 법정 지상권이 성립. 그것이 1번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1번이다. 알겠죠? 자, 그럼 4번. 병은 관수상 법정이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이상권을 동시에 주장, 말도 안 되죠. 뭐만 있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이상권만 주장할 수 있다. 5번. 병은 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틀렸죠? 취득할 수 있다. 알겠죠? 있다. 이렇게. 됐죠? 정답은 1번. 38번은요. 병은 갑은 을의 소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을은 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경우 전세권 반환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전세권이네요. 알겠죠? 38번은 전세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안 받아도 돼. 됐죠, 이제? 자, 그럼 봐봐, 이제. 그러니까 법정의 사건은 뭐 이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법정의 사건은 이렇게 꼭 사례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뭐로도 잘 나와요? 이론 문제로 잘 나오니까요.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법정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요, 여기 원주 같은 데는 워낙 일어날 일이 비일비재해요. 알겠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봐, 이제. 강의노트 22.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법이 제일 어려운 게 점유취득이죠. 그 다음에 공동소유.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이에요. 알았죠? 이 세 가지가 물권법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지금 다 끝났죠? 지금부터는 이제 막 달리면 돼요. 그래서 사실 강의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의 여러 같은 상황에 입력해보면 자, 22페이지 보세요. 22 보고 계세요? 자, 다 했죠? 22 지상권 설정으로 되어 있죠? 지상권은 설정에 합의를 하고 지료를 내고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니까 이것을 뭐냐? 우리는 아까 있는 것을 법정지상권이죠? 이것을 약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약정, 합의니까요. 그 다음에 지료를 내야 되죠? 그 지료는요, 약정지상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상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요,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요, 법정지상권은요, 지료를 지급하고 그 말이 없어요. 지료를 지급하고는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이상 연체를 하죠?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변경 박스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 거길 박스에.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몇 년 이상일 때,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 이상일 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요. 토지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한테 2년 이상 연체가 돼야 돼. 알겠죠? 그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요, 법정은 내가 원해서 지상권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지상권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유상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유상은 유상인데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요,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약정지상권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어. 법정지상권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뭘 한다? 법원이 정해. 왜냐? 약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지료를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협의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협의, 그 다음에 법원이 정해. 그런데 물음표 되어 있죠. 법원도 결정이 안 됐다. 그런데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료 증감 청구란 말이 없어. 원래는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죠? 2년 이상 연체했다고 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한다 그러면요, 법정지상권자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 나와요.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로 인해서 자기는 이익을 얻죠? 그러면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그런 말이 나와. 그럼 뭐냐?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오면 이것을 뭐라 한다? 유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법정지상권으로 나와. 분묘기득권은요, 분묘기득권은 시효취득하죠? 그것은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 분묘기득권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 시효취득하면 뭐다? 무상이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요, 물권이죠.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강행규정이죠. 물권은 양도성이 있죠. 따라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무조건 물가 돼.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지상권 양도 동그라미. 양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양도라고 하는 말은 지상권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알죠? 담보 제공, 처분, 대여, 이것을 한꺼번에 싸그리 묶어서 뭘 한다? 양도라고 얘기를 해. 알죠? 양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상권자는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양도 금지 특약이 써. 거기다가 무효에다 써.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 양수인은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 양수인은 적법하게 지상권 취득. 지상권 양수인은 적법하게 지상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요. 지상권은요.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 지상물 매수 청구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토지 전세권은요. 법에는 없고 판례가 인정해. 지상물 매수는요. 지상권에는요. 지상권하고 임대차는 있어. 그런데 임대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가 없어요. 지상권자하고 임차인은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자하고 임차인이 행사하는 것은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상대방이 동의할 필요 없죠. 지상권 설정자나 임대인이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상권은 또 누가 할 수 있냐?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하죠. 그런데 지상권에서 누가 하냐? 설정자는 청구할 수 있어. 설정자가 청구하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해.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없으면 거절 못하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 우리 것을 뭐란다? 형성권.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구분지상권 봐봐요. 이런 구분지상권은 뭐예요? 구분지상권은 수목이 있다 없다. 수목은 안 되죠. 구분지상권은. 그래서 타인의 토지의 지하나 지상의 공간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수목 안 되죠. 수목.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기 지상권 옆에 맨 오른쪽 보면 약간 그림이 있어 없어? 아니 약간 만주벌판 있죠? 거기 만주벌판에다가요. 지상권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는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지상이죠. 지상이나 또는 땅속이죠. 지하 이렇게요. 지하.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요. 만약에 지상권이 있다. 또는요.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병이요. 병이 이렇게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자, 첫 번째요. 지상권자가 누구죠? A하고 여기 A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권자요. 그럼 구분지상권이란 말이죠. 지상하고 지하고는 구분지상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이 그림 그려봐 일단. 이렇게 그려봐. 거기다 오른쪽 만주판에 쓸 게 있으니까 두 개 써야 되니까 일단 오른쪽에다 그려. 그 폐잔방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긍정적 에너지 좀 뿜어내봐. 알겠죠?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원주가요, 바닷가고 멀어가지고요. 동태 곰팡장이 없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알겠죠? 노량진은요, 바로 옆에가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어가지고요. 오후 3시만 되면은요, 눈이 다 이상해요. 알겠죠? 여기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바닷가고 멀어가지고요. 알겠죠? 자, 됐죠? 자, 그럼 뭐냐? 이렇게 해요. 첫 번째요. 1번 써봐. 구분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구분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와 구분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의 제한을 약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의 제한을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사용의 제한을 말 수 있다. 약정할 수 있어요. 약정할 수 있다. 자, 그럼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구분지상권 설정 시 제3자 가로 열고 지상권, 전세권, 옆줄 긋고 저당권, 옆줄 긋고 저당권,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가로 닫고 제3자가 있으면
그들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들의 승낙이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요, 이렇게 구분지사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구분지사권을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지사권, 전세권이 있잖아요. 지사권, 전세권 위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다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사권, 전세권, 옆줄 긋고 저당권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지사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사권 설정할 수 있어. 만약 이 사람들이 없다기만 없다. 없으면 어떡하냐? 구분지사권 설정을 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예요? 내가 여기다가 광고 다 세울 테니까 너 엉뚱한 짓 하지 마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분지사권 설정을 할 때 토지 사용의 제한을 합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설정을 하고 구분지사권은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돼?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근데 여기 왜 이게 없지? 여러분요 이 구분지사권이 여러분요 앞에 안 했나 봐요. 여러분요 21페이지 봐봐. 어쩐지 없다고 그랬어요. 20페이지 맨 밑을 봐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없어가지고요. 자, 전속기간 내 있죠. 이게 중요해요.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 토지의 맨 밑에 봐봐. 을이죠. 을은 지상권은 정된 권리고요. 거기 보면 건물하고, 그 다음에 강고탑하고, 나무죠. 나무. 거기 이렇게 된 거, 그거 번개치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거 나무예요. 수목. 이런 것을요. 뭐 하기 위해서? 소유죠, 소유. 거기다가 번개,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아톤도 아니고. 그래서 소유하죠? 그럼 뭐다? 이걸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요? 그런데 보면 뭐냐면,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건물이나 수목이 뭐래도 멸실해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물과 지상권을 별도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나오죠? 구분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을 별도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왜냐? 건물이 멸실되죠? 다시 뭐 하면 돼? 다시 신축하면 되죠. 나무가 뽑혔어. 다시 심으면 되죠. 알겠죠? 왜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위에 체단 전속기간이요? 체장은 뭐죠? 체장은 용구무한이죠? 그러니까 체장 전속기간 없음이 아니라 없음 치워. 체장 전속기간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제한이 없다. 없음 앞에다가 제한 없음이라고 하든지 없음을 지우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용구무한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체단 전속기간이죠? 수목이나 경고한 건물은 몇 년 이상? 30년 이상. 경고하지 않는 건물은 몇 년 이상? 5년, 15년 이상. 기타는 5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이제 하사표. 지상권자가 신축 시, 줄고 지상권자가 신축 시 체단 전속기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바로 밑에 종전 소유자의 건물은 체단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어마무시 중요해. 그러니까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은 누가 한 경우에만? 지상권자가 한 경우에만. 오른쪽 봐봐. 1, 2, 3, 4 봐봐. 1번.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맞이 하는 경우, 정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체단 전속기간 몇 년이다? 30년, 15년, 5년이다. 이 말이죠. 공작물이요. 공작물에는 뭐는 빠져?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공작물의 종류 줄 것이고 15년이죠. 옆줄 써. 옆에다 써. 수목은 언제나 30년. 수목은 언제나 30년.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15년이에요. 봐봐. 내가 니네 땅 좀 빌려줄래? 뭐하게? 건물 좀 짓게? 그럼 건물 뭘 질 건데? 콘크리트 빌딩 지을 거야? 기아집 지을 거야? 절식 지을 거야? 글쎄 뭘 건축할지 모르겠네. 그래 알았어. 그럼 지어? 그러면 그거 몇 년이다? 15년이야. 그런데 만약에 콘크리트 빌딩 짓죠? 그래도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왜? 지상권 설정을 할 때 합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죠. 그런데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에요? 수목은 언제나 30년이에요.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관 건물을 나중에 건축하더라도 15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목은 몇 년이다? 30년. 왜? 공작물의 중에 수목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3번.
견고한 건물의 전속 기간을 50년으로 할 수 있어? 있다니까. 왜? 견고한 건물은 몇 년 이상이니까? 30년 이상. 15년 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시 몇 년이 돼? 30년. 견고하지 않는 건물의 전속 기간은 30년. 돼, 안 돼? 된다니까. 최소 몇 년 이상? 15년만 넘으면 되니까 5번이라 써. 5번. 5번을 쓰고, 지상권 설정자 소유 견고한 건물. 지상권 설정자 소유 견고한 건물. 그렇게 돼 있어요? 지상권 설정자 소유 견고한 건물 했어요? 했냐고? 자, 지상권 설정자 소유 견고한 건물은 옆줄 긋고 1년, 2년, 5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멈들할 수 있어. 반드시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 왜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최소한 30년을 보장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만? 누가? 지상권자가 신축한 경우만. 지상권자.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 소유란 말은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지상권자가 아니죠? 지상권자가 아니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1년, 2년, 3년, 4년, 100년, 1000년, 만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알았죠? 강의 노트에다 15년 해놨더니 내가요 1년만 해도 된다 하니까 15년인데 왜 1년이냐고 따진 사람 있어요. 알겠죠? 설정자 소유는 지상권자가 신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1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게 중요하고. 여러분요 그 위에 전속기한 옆에 보면 약간 있죠? 거기다 써. 담보지상권이라고 써. 담보지상권 써. 자, 뭐라고 쓰냐? 담보지상권 썼어요. 옆줄 긋고. 토지 저당권자가 했어요? 담보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토지 저당권자가 담보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토지 저당권자가 담보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상권도 함께 설정. 함께 설정한 후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피담보 채권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피담보 채권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 지상권도 함께 소멸. 그러면 뭐예요? 봐봐요. 그럼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죠.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자는 점유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점유한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저당 잡아놓고 나서 건물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만 경매하려면 누가 땅을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이미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요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고 나서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동시에 저당을 잡아. 아니 지상권을 잡아. 그러면 지상권을 잡으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못 지어.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돈을 갚죠. 그러면 저당권 없어지죠. 동시에 뭐도 없어져? 지상권도 같이 없어요. 그래서 담보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송한데 맨 마지막이요. 다시 22페이지요. 맨 끝에 한번 봐봐요. 이런 분묘기지권이라고 돼 있죠. 분묘기지권 돼 있죠? 자, 분묘기지권은요. 거기 보면 뭐 동그라미가 웃긴데요. 안에 있는 동그라미 맨 안에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아마 그게 사전처인가 좀 봉분인가 봐요. 봉분 밑에요. 봉분치고는요 사람이요 많이요. 오래 시간이 좀 됐네요. 뼈만 남아 있어가지고요. 지금 시신이 있죠. 시신이 없으면 안 돼. 그것을 가묘라고 그래. 가묘. 거기다 써 가묘 X. 가묘. 거짓말 묘 안 돼요. 가묘는 시신은 없고 묘만 있는 거 있죠. 가묘. 거짓 가짜. 가묘 안 돼. 자, 그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돼. 봉분. 그래서 그 위에 봐봐요. 그 위에 두 번째요. 암매장하고요. 평장. 암장하고 평장은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봉분만 있으면 되니까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묘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맨 위에 새로 신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쌍분이나 합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개장해야 돼요. 묘를 열어야 돼요. 우리가 분묘기지권은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거잖아요. 묘를 개장하면 분묘기지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합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묘만 인정되고 그 묘를요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묘 이동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이걸 이제 이걸 분묘기지라고 하고, 분묘기지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주점유라고 그래요. 타주니까 시효취득이 돼야 안 돼요. 분묘기지, 기지하고 타주하고 줄고, 기지는 타주니까 시효취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는 거,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분묘기지 권이라고 그래. 권 동그라미 권. 권은 뭐냐? 권은 점유한 게 아니잖아요. 권은 뭐죠?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거죠. 전속기간은 몇 년이죠? 30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동안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30년 그러면 큰일 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취득은요,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무상이에요. 거기 중요해요. 시효취득은 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땅 주인이 자기네 땅에다가 묘를 쓰라가죠? 그러면 공짜예요. 그런데요, 땅 주인이요, 자기 땅에다가 조상 묘를 쓰고 나서 땅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이장을 안 해. 이장을 안 해가. 그래도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가 돼요? 유상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봐봐요. 타주점유 있죠? 자주점유란 말이 없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유니까 자주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 평온하고 공연하고, 여러분요, 타주점유, 평온점유 이게 아니에요. 평온하고 공연은 뭐죠? 공공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봉분이 있어가지고 저기 누가 묘를 썼네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평온해야 돼요. 땅 산주인이야 가지고 묘 쓰지 말아가니까요 발로 차버리고 다시 썼다. 그건 안 돼요. 평온하게 해야 돼요. 그걸 폭력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 20년.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가 있으면 돼요? 봉분이요. 봉분에다 줄 긋고 써요. 뭐죠? 명인 방법에 의한 공시 방법이에요. 이것도 명인 방법.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과 똑같죠? 봉분. 알겠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번 보시고요. 특히 구분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은 뭐는 안 된다? 수목은 안 되는데요. 토지 소유자와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런 제3자의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겠고요. 지상권에서 여러분요, 다른 것들은 뭐 그닥 중요한 것들은 없고요. 그 외에 지상권 설정에서 보면 치료. 약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인데요. 2년 이상의 치료를 연체하죠.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양수인에 대해서 몇 년이다? 2년이다.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고, 법원에서 정하지 않으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치료 증감이란 말이 없다. 지상권 소멸 청구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분묘기지권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다시 앞쪽으로 하면 21페이지. 지상권의 전속기간에서 지상권의 최단 전속기간은 경관 건물은 30년, 경과하지 않는 것은 15년, 기타 공개물은 5년인데 이것은 누가 했을 때만?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만. 지상권 설정자의 종전 건물은 아무리 경과하더라도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0년, 15년, 5년이 되고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15년이 된다. 따라서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다? 30년이다. 만약에 우리가 경과하지 않는 건물의 전속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 된다. 몇 년 이상만 보존하면 된다? 15년 이상만 보존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하고 건물의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일괄경매이지 법정이상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미등기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자가 대지만 등기 법정이상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지분이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신축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만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독 소유. 대지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지가 분할돼서 단독 소유,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명의 신탁의 경우는 신탁자나 수탁자는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섭상 법정이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요? 환지나 환매 빼고, 저당권, 전세권 빼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강제경매 이런 거죠. 그런데 강제경매의 경우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압류가 있다. 언제 동일해야 된다? 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저당권, 가압류. 압류하고 강제경매다. 압류시를 기준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305조는요. 305조는 누구한테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요. 일괄경매가 있죠? 일괄경매라는 것은 뭐다? 토지에 건물이 없죠? 없을 때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건물이 있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토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일괄 경매다. 이때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매각됨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토지에 대한 매각경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할 필요는 없다.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알죠?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과잉 경매 그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지 않았어도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66조 법정이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되죠. 이때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은 건물이 신축중 또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법정이상권이 인정될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동일한 표현은 없지만 원인 무효의 경우는 안 되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도 우물의 진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소유자가 바뀌거나 신축이 되더라도 법정이상권은 인정이 된다.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 없이도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때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으로서 물권이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매도한 경우 그 건물을 매수한 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지상권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지상권은 종전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때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 건물의 소유자는 지상권자를 대위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은 뭐가 되었죠? 무주물 선점 이렇게 됐죠? 무주물 선점에서 동양선, 동산의 경우는 뭐죠? 동산은 언제나 뭐죠? 원시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일부는 뭐가 될 수 있다? 국유가 될 수 있다. 유실물은 몇 개월이다? 6개월. 매장물은 몇 년이다? 1년이다. 첨부에서는 강행규정이 있고 무슨 규정이 있어? 임의규정이 있으니까 특히 강행규정 제3자 보호하고 분리복구 금지하고 다른 것은 그런데 특히 부합에서 동상간의 부합이요. 주종을 고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고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이다. 알겠죠? 그래서 1, 2, 3번이 중요하죠? 임차인이 중축한 부분은 아무 말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죠?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 말은 비용을 포기하겠다. 유치권이 없다.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후 원상 복구기로 있다. 그럼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3번은요. 부합물의 가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뭐한다? 초과하죠. 그래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하고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고 부합이란 말은 구성 부분이라는 말이고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고 무슨 문제가 된다? 비용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특히 그러면요 공동소유에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공동소유에서는 이거 우리가 그림을 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공동소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점유냐? 등기냐? 돈이냐? 특히 부당이득이냐? 손해배상이냐 이 말이죠.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각자가 뭐로? 지분의 비율로. 보존이란 말은 어떨 때 보존을 쓴다? 무효 등기 또는 불법 점유, 제3자의 침해 이런 말이 있으면 무슨 행위? 보존행위. 보존을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등기는 어떻게 한다? 자기 지분만큼 등기한다. 자기 지분을 초과해서 등기한다. 그 사람의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뭘 한다? 말소로 청구한다. 점유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한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면 무슨 행위? 보존행위.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말 수 있다. 임대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다. 이때 소수 지분권자는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부당 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제3자가 점유 사용을 허락받았다. 임차인이다.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적법한 점유이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차임을 청구하거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해. 따라서 우리는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하는 것이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과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각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이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탄력성이고 한 사람의 상손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국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는 것이고, 지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죠. 의무를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해버릴 수 있고, 실제 지분하고 등기상 지분이 다를 수 있죠. 실제 지분은 공유자 간에는 실제 지분, 그 다음에 등기상 지분은 제3자 관계에서는 등기상 지분이다. 우리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해야 되죠.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은 망을 본다, 균등한 것을 본다. 공유하고 합의의 같은 점은 둘 다 지분이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공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합의는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멋대로 처분할 수 없고, 공유는 자기 멋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합의는 원칙적으로 합의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공유물 분할 청구는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 있죠. 형성권이고 형성 판결이고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5년의 기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하고 등기라는 대항할 수 있고 5년의 기간을 말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 환매의 경우는 5년의 기간이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총유는 지분이 없다. 따라서 규약이나 정관에 따르고 규약이나 정관에 아무 말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한다.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한다. 무효이다.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고, 아무리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 할지라도 구성원 개인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 단체 명의나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나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를 공유다 이렇게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